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지금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윤석열 파면 선고를 아직도 언제 하는 거야?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도 잡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인식을 좀 엿볼 수 있는 과거의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 네네. 그래서 그 영상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최광욱 의원하고 김형두 재판관의 만남 영상입니다. 네. 요거를 좀 보면은 뭐야?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나는 뭐 김형두를 비판하자고 이 영상을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이 헌법재판관들의 인식이 어떤지 잠깐 엿볼 수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 법원의 주인이 판사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예. 헌법재판소는 주인이 그러면 누구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고 아까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으니까 헌법재판소의 행사기관이 저는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네요.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회는 국회의원이 주인이고. 예,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걸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 아니 뭐 김형두 재판관님을 난 지금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네네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자기들이 헌법재판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국민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라의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전혀 중요하지 않지. 중요하지 않지. 맞아요. 네. 와 이걸 다뤘더라고요. 난 그리고 한때 국회의원이었다는 걸 새삼 또 다시. 그러니까 나도 화면 보니까 내가 국회의원이었네. 아니 진짜 좀 새삼스럽더라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 인식이 제가 저 첫머리에 법원의 주인이 판사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 앞에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냐면 저 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그 판사라는 위치에서 다른 법원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너무 좀 뭐랄까 그 인정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동료로 취급을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 공무원 노조가 직접적으로 성명을 낸 최초의 후보자였습니다. 자격이 없다. 그랬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길래 그런 얘기를 듣는지 그걸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돼서는 그래도 좀 뭔가 생각을 하고 나왔겠지 하고 다시 한번 그 인식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냥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계속 그렇게 생각해왔다. 네. 근데 그게 저 사람만의 인식이 아니고 실제로 저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우리가 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인내심과 나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 내가 올라왔고 이 자리에서 주어지는 나한테 여러 가지 이 혜택이나 특권이 당연히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고 내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그거 내 것이고. 그렇지. 네. 국민이라는 건 내 앞에 와가지고 지금 살려주세요 하고 재판받는 사람이지. 그렇죠. 어떻게 니네가 내 주인이야. 맞아.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 생각이 있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국회 주인은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예 그렇죠라고 딱 답을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선고 기회를 안 잡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분들은 뭔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뭐 밤새서 일하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그랬었어요. 평의도 원래 2시에 했는데 3시로 미루고 잠깐 하고 말아. 잠깐 하고 끝난다는 거야. 짧게는 1시간. 그리고 칼퇴근. 칼퇴근. 네, 그리고 길어야 뭐 2-3시간이라는 거야 지금도. 지금이 그럴 때냐고. 이거 진짜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왜 이거. 그런지 알았다. 인식이 저러니까. 네. 무슨 뭐 주말에 테니스 약속 잡아놨다는 보도도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4월 12일 날 그 부부가 참석하는 그 테니스 대회 참가 신청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한 행사를 안 하니까 그냥 나라 자체가 혼돈으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무책임의 극치고 아니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어려운 숙제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 행위를 가지고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했냐 아니냐만 본인들이 판단하면 되는 건데 마음속에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막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인명권자도 생각해야 되고 또 아스팔트 생각해야 되고 향후에 본인이 또 어떤 자리 가야 되나 이런 것들까지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론을 못 내리는 거 아니냐. 그냥 심플하게 법과 원칙대로 해서 결정 내리면 뭐가 어렵습니까? 네.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그 인식을 최강 의원께서 현직에 계실 때 잘 짚어주셨는데 굉장히 이 시험 권력, 그러니까 시험 권력들이 이 선출 권력들을 무시하고 권력의 시원적 근원이라고 하는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가 저 기저에 그냥 깔려 있다. 사실은 저는 저 상황에서 그러면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겠네요. 이렇게 하면 난 멈칫할 줄 알았어. 아차 할 줄 알았어. 그죠? 거기서 그거 따차 했을 것 같아 나갔다도. 근데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말씀해 예, 바로 이거 진짜 그러더라고요. 황당한 거지. 예. 그러니까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그동안에 이제 재판 지연에 대한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그때마다 나왔던 게 이재명 항소심이었잖아요. 그렇잖아. 그게 변수였잖아. 근데 이제 그게 상수로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는 지연의 만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이제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사실 법률적으로나 무슨 논리적으로는 전혀 연관성도 연관성이 없죠. 없고 네, 없죠. 그걸 이유로 헌재 선고를 미룬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되고. 건데 네. 이른바 정략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하도 선고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장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 3월 26일 선고를 보고 선고를 내리려고 저렇게 끄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선고가 미뤄졌던 건데 네. 이제 어제 그 선고가 나오고 나면 그 모르겠어요. 혹시 뭐 4월 2일 재보궐선거 결과 보고 선고하자 그러려나. 이게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 평생 못하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죠. 글쎄 왜냐하면 말입니다. 예. 이럴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아니 이쯤 이거는. 되면 이것들이 지금 즐기는 거 아닐까 싶어. 너네 내 생각 궁금하지? 한번 맞춰봐. 뭐 이런 게 아니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도대체.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2주 안에 전 당연히 나올 줄 알았고 그렇죠. 지나가면서 이제 어떤 생각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나 지금 여론 지형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나라를 위해서 8대 0으로 만들려는 그 노력과 합의를 지속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네. 이젠 그 정도가 아니라 안에서 정말 누가 알박기 하고 누가 좀 땡깡 피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평의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방해하고 있지 않으면 네. 이렇게까지 지연될 수는 없다. 근데 거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일부 얻었죠. 한덕수 결정문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법 창조에 가까운 논리를 써가지고 한덕수 변호인 수준으로 결정문을 쓴 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누군가가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거는 설명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 선고가 나왔는데 이것이 또 재판관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영향의 방향성은 또 다양하게 분석들이 되더라고요. 이재명 이제 무죄 나왔으니까 네네. 야 우리 전략들 이제 다 끝났다. 빨리 윤석열 파면시키자. 요렇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야 이재명 무죄 나왔어. 야 이러다가 우리 이제 다 죽는다. 야 윤석열이라도 살리자.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뭐 나름대로 안에서 전 정치질 일부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에 복귀시킨다라는 것은 네. 그 다음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상상 불가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윤석열이 직에 복귀한다? 그러면 우리는 친위 쿠데타를 벌였던 사람한테 칼을 뺏었다가 또 칼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감당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게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전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좀 질질 끌다가 그래도 저는 뭐 파면하는 쪽으로 다음 주쯤에 예, 저는 뭐 결정을 그래도 내리기는 할 것이다. 네. 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찌됐든 내일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 뭐 일단 5시까지는 좀 한번 기다려 봐야 가능성이 되겠어. 있어요? 해서 5시까지는? 뭐 예를 들면 금요일 날 하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 또 3월 달에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한번 좀 기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생각합니다. 내일은 좀 불가능해. 내일 평의가 잡혔다는 그 거를 내일 선고는 아닌 네. 게 거의 내일 평이 확실해 잡혔죠.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은 아니야. 불가능해. 선고를 내일. 그래서 내일 만약에 선고기를 이렇게 정하고 정할 수는 네. 있겠죠. 그러면 다음 주 뭐 월요일까지.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이제 요런 가능성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 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딱 질문 하나만 들어가면은 알아 누워. 막 다 얘기해 막 뭐 이래 갖고 누가 지금 안에서 땡깡 부리고 뭐 막 난리야. 그리고 뭐 5대 3이고 뭐 막 난리야. 5대 진짜 많지. 3으로 뭐 기각이고 뭐 다 난리야. 네, 네. 질문 하나 딱 들어가.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 질문 하나만 맞아요. 들어가면 맞아요. 말을 못하더라고 진짜. 흔히 말하는 요즘 지라시 전쟁이 네. 정말 전쟁 수준으로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취재하냐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 인간의 본질이나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속성으로 들어가서 그냥 추측하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헌법재판관들한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상황에서 그 헌법을 지키고 국가의 혼란을 막겠다라는 그런 의지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거는 이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너무 늦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위 어느 쪽을 대세로 보고 어디에 편승하는 게 내 앞으로의 인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것만 남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럼 여론 형성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뒤에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제 이 어떤 대선으로 향하는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그 정도는 인식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정면에서 거스르고 자 법원에서 이재명을 막지 못했으니 내가 목숨 걸고 이거를 저지해가지고 이재명을 어떻게든 대통령이 못 되게 내가 이 수구 카르텔의 선봉이자 전사가 돼가지고 앞장서서 내가 이걸 하리라. 그럴 사람은 배짱은 없어. 없어요. 예, 네. 없어. 그럴 배짱은 왜냐하면 없어요.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 그 당시에도 보지 않았던 헌법재판관들 청문회를 다 봤어. 근데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조리 있게 설명을 전혀 못해. 아니, 없어요. 네, 네, 네. 없어요. 정말 막 그 애매하게 뭐 무슨 질문이든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합니다. 네, 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선고가 하루라도 빨리 나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다음 주 월요일은 몰라도 화요일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화요일은 또 아니에요? 왜? 아니 그렇게 몇 달을 끌다가 하필 4월 1일 만우절날 선고를 한다. 뭘 만우절? 아 무슨 헌재가 만우절까지? 아니 그럼 헷갈릴 거 아니야. 이게 뉴스가 떠도 이게 나는 고려할 수 만우절 있다고 봐.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난 그거 고려할 수 있다. 그래, 제발 좀. 지금의 헌재라면. 그러니까 월요일은 가능해도 그걸 화요일은 아닐 것 고려해서 같은데. 그냥 월요일 날 하는 게 제일 낫죠. 월요일로 갈래요? 아 그래. 아 월요일에 좀 해라 좀 이제 좀 제발 좀. 상징성 있잖아. 3월은 안 넘겼습니다. 요거 하려고. 아 요거 월요일은 하려고. 3월이에요? 3월 31일. 그래? 아 월요일은 3월 그래서 월요일을 31일. 좀 일단 한번 기다려 보는데 31일.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헌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를 직에 복귀시켜 준다 그러면요.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미 하나의 헌법 가치를 이유고. 많이 훼손했어 지금. 아, 그렇죠. 그게 네, 하나의 네. 이유고 또 하나는 자꾸 이렇게 각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하를 하려면은 이번에 그 각하를 그 조한창 그 정영식 두 분이 했잖아요. 네. 아예 밥상에 올리지 않고 절차적인 문제로 그냥 판단을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덕수는 그 기일을 한 번 열었고 윤석열은 12번 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게 이미 각하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많은 절차를 밟아왔어. 아니 그동안에도 본인들이 평이 열어가지고 만장일치된 걸로 계속 절차를 밟아왔는데 이제 와서 각하로 쓰고 나는 의견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입구 컷을 해버리자. 아, 그건 불가능하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기각으로 가긴 합리적이네. 갈 겁니다. 이거는- 각하 얘기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이철우 지사. 이철우 도지사도 각하 얘기했지. 뭐 자기 충성 맹세하는 거 아니야? 아, 깜짝 놀랐네. 그거는 좀만 약간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기각으로 갈 거니까 재판을 할 때 재판관들이 자기 이름 걸고 써야 되잖아요. 네. 역사에 남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를 지게 돌려보내는 결정을 자기 이름 걸고 한다. 전 이거는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네. 더군다나 7대 1로 또 걱정하시는 분들 그것도 안 돼요. 아 7대1도 안 돼요?
아니 혼자서 독박을 써야 되잖아. 그쵸. 나는 독박을 써야 이거 돼. 윤석열은 대통령이 계속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혼자서 그것도 지원해서 어거지로 써야 돼. 아, 그냥 그렇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게 죽고 나서도 수백 년간 남는 건데 아, 그걸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없다니까. 아,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도 한번 청문회를 한번 보시면 예. 저렇게 돌출 행동을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봐도. 맞아요. 대외적으로 할 사람이 없다고. 네, 혼자서 뭐 뒤에서 꿍꿍이로 할 수는 난 있다고 봐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도 제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은 시절에 학교도 같이 다니고 뭐 얘기도 해보고 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인데 그 수준이 있잖아. 그 용기 없다니까. 그리고 저기가 이름이 헌법재판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장의 여론에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결국 본질은 재판소예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적 용어로 써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 네. 일관성을 네. 가지고 오탈자도 하나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기에 헌법 연구관들도 있고 재판관들 8명끼리만 또 하는 건 아니에요. 연구관들이 또 있고 하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상식 살아있으면 네. 저는 믿고 싶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또 그거 생각나네. 사석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김복형이가 애는 착해라고 했던 우리 김용남 의원이 그랬어? 두 분이 또 아니, 동기였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사석에서- 그렇게 안 했지. 김복형 애는 착해.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심우정이야 나보다 대학도 그렇고 검사도 후배니까 내가 뭐 애는 착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거기는 복형이 누나인데. 그러니까 누나 사람은 착해라고. 그러니까 내가 애는 착해 그러지 선배잖아. 저 않았지. 87학번이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선배인데. 물론 연수원은 동기지만. 연수원 동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걸 떠나서 저기 착하다는 표현은 그렇게 했어요, 어울릴 스타일은 저한테. 아니야. 저한테 아닌데 했어요. 나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 아니 심우정은 내가 인정. 근데 김복형 재판관한테는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없는데. 그래요? 야. 헷갈린 거 아니에요, 본인? 확실히 대세는 뭔가 지금 있네. 말을 또 바꾸시네. 아니 그 약간 머리 깎다가 머리에 충격이 온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 이건 행위에 관한 게 아니고 인식에 관한 게 인식에 그래도 워낙에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파국으로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행여나 또 파국으로 갈까봐 걱정이에요. 네.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4월 18일까지 파면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그것도 하나. 게다가 또 이제 한덕수의 이상한 짓 예. 같이 이렇게 더해지면 이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법조인들 계시니까. 국회가 선출한 40여 후보자를 아직도 한덕수가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만약에 퇴임을 합니다. 선고를 하지 않고. 예. 그런데 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이잖아. 근데 국회 추천 몫은 한덕수가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추천 몫만 임명할까봐 이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근데 요거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임명은 어차피 형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고 대통령 추천 몫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그거는 월권이다. 이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아요. 네. 맞는 해석이에요? 맞아요. 정확한 해석. 원래 정확한 해석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나 기분 좋지. 그 국회 추천목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뭐 물론 한 사람은 달리 해석했지만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건 틀림없어요. 네. 근데 1월 26일 날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27일 날 소추가 됐는데 네. 그거는 다수 의견으로 탄핵 소추가 기각됐잖아요. 네. 하지만 4월이 되고 더군다나 4월 18일 기준으로 2명이 퇴임하는 상황에선 달라지죠. 왜냐하면 2명이 퇴임하는 순간에 6명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상에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국헌 문란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1월 26일 날 임명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하고는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헌재가 무력화되고 기능 마비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위반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4월 달 임기 만료쯤까지도 마은혁 후보를 임명 안 하는 거는 헌재의 기능 마비를 가져오는 국헌 문란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된다 이거는. 그러면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는 그렇고 네. 나머지 두 대통령 추천 몫에 대해서 한덕수가 임명할까봐 저는 조마조마한 근데 사람이거든요. 그거 조만간에 새 대통령이 뽑힐 텐데 그거는 당연히 그 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게 맞죠.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한덕수가 아까 네. 지금 우리 김용남 의원이 얘기하신 그 담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할 때까지 그 내용에 한덕수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네, 그렇게 라고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는 걸 여기다 갖다 붙였다고.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가 임명한다. 요 말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얘기가 그 되죠. 말씀은 맞죠. 물론 이제 물론 이것도 뭐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한덕수가 이름이 권성동이 아니니까 일단은 지가 뱉은 말을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는 이제 노후 걱정을 해야 되니까 네. 이 사람도 그렇게 용기 없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최욱 씨가 말씀하신 그 헌법 해석이 맞는 것이 한덕수의 이 얘기는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한 대행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일만 하는 거지 네.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게 헌법학계 통설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한덕수가 그런 짓까지 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민주당도 손 놓고 있지는 않는다. 지금 말씀처럼 탄핵소추를 사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도 하고 그다음에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 중에 퇴임한 재판관 이후에 공백이 생겨가지고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한 6명 뭐 이렇게 돼가지고 기능이 정지되는 상황이 되면 퇴임한 사람들이 다음 재판관이 올 때까지 임기를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럼 그 안에 그걸 통과시킬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법안이기 때문에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물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정치적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죠. 한덕수 입장에서 그거를 거부권 행사하고 지가 임명하고 이거는 뭐 그거는 진짜 거의 내란에 준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한국의 법 해석이 다 무너졌어요. 원래는 이 대행이라는 게 대리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우리 민법 교과서에서는 보통 할 수 있는 게 관리, 보존, 처분행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때 대리인은 관리와 보존행위밖에 못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 근데 처분행위라는 거는 갖다 파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최욱 MC님 물어보신 그 재판관을 대통령 몫을 지명하는 건 처분행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대통령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거부권이라는 것도 대행은 할 수 없는 건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한 발 좀 양보를 했는데 전 이거 법에서 굉장히 잘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한국의 법 시스템이 좀 무너져가는 부분이 있으나 전 한덕수 대행이 이거는 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4월 18일 전에 만약에 윤석열이 파면이 되더라도 한덕수는 마은혁에 대해서는 바로 임명을 하고 대통령 추천목 2개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하려고 시도하더라도 국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한덕수는 절대 못합니다. 왜 그렇죠. 탄핵소추 바로 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획가닥해서 대통령 몫의 2명을 지명하더라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를 안 하면 또 20일 안인가 임명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좀 지나친 상상력.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요새 하도 이상한 일을 너무 많이 많으니까. 겪다 보니까 네. 이제 맞아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걱정이 거예요. 걱정을 되는 낳는 거지. 건데.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시는 걱정 안 합니다. 요건 이제 끝낸다. 요거는 됐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파면 선고합니다. 됐죠? 그러자고요. 예. 아니 진짜 빨리 해야 돼. 너무 나라가 몇 주째 이거 진짜 정말. 너무 해도 진짜 너무해. 아니 지금 이것 때문에 오세훈이 내가 이 원고를 지금 며칠 동안 지금 며칠 동안 들고 와갖고 와 이게 옛 문헌이 돼 버렸어요. 오세훈이. 그래도 해야 돼. 아니 이 아이템은 어제도 있었거든요. 네. 아니, 며칠째야, 며칠째. 며칠째 들고 다닙니다. 며칠째 오세훈이.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